안녕하세요 K리그 팬 여러분, 캐스터 김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주말에 열렸던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분석입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수원은 서울과의 라이벌 매치에서도 3대 0으로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서울은 무려 607개의 패스와 10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유슈 슈팅은 겨우 하나에 그친 반면 수원은 서울보다 훨씬 적은 260개의 패스만으로도 5개의 유슈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 3개를 골문 안으로 밀어넣는 매우 효율적인 축구를 선보였죠. 오늘은 수원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이면서도 무서운 축구를 구사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수원은 352 형태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352 포메이션의 수비 내용은 비교적 측면 지역이 헐거운 것이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만약 상대가 측면 지역으로 공격을 전개할 경우 윙백이 나와 1차 압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양쪽의 윙백들을 제외하면 측면에 배치된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측면의 배후 공간을 허용하기 쉽습니다. 이날 수원의 윙백들은 서울이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더라도 압박을 자제하며 5백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최후방에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죠. 대신 측면의 빈 공간은 3명의 미드필더 중 좌우에 배치된 선수들이 커버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서울이 공격을 전개할 때 수원의 윙백들은 측면을 커버하기보다는 낮은 위치에 머물며 5백 수비 대형을 만들어줍니다.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 공백은 중앙 미드필더인 고승범이 폭넓게 움직이며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시 투톱 중 한 명인 정상빈이 내려와 채웁니다. 서울은 이날 경기 내내 수원의 이러한 수비 전술에 갇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원이 이런 수비 형태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좌우에 배치된 중앙 미드필더들의 헌신적인 움직임 덕분이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모두 커버해야 했던 중앙 미드필더들에게는 경기 내내 엄청난 활동폭이 요구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수원이 공을 탈취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공격에 적극 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담당한 강영목과 김민우, 그리고 후반에 교체 투입된 고승범은 공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던 고승범은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자마자 역습에 가담합니다. 반대편의 김민우 역시 후방에 머물지 않고 상대의 빈 공간을 찾아 침투합니다. 이 두 선수가 신속하게 공격에 가담했기 때문에 최전방의 김건희와 정상빈은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반대편의 김민우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수원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선수들은 좌우에 배치된 윙백 김태환과 이기재였습니다. 수비 시에 후방 깊숙한 곳에서 5백을 형성하며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던 김태환과 이기재는 수원의 역습이 시작되면 최전방까지도 침투해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공격 상황, 윙백들이 낮은 위치를 지키는 동안 중앙 미드필더인 김민우가 서울의 측면 공격을 지연시킵니다. 서울이 공을 반대편으로 전환시키자 이번에는 고승범이 적극적인 측면 압박을 펼칩니다. 서울이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기존의 3백들의 이기재, 김태환까지 가담한 수원의 수비벽은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재가 공을 걷어냈고 역습 상황이 만들어지자 김태환은 상대 박스까지 전력 질주하며 공격 지역의 숫자 싸움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지 않았던 수원이 매 순간 날카롭고 효율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중앙 미드필더들과 양쪽 윙백들이 헌신적으로 공격에 가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수원 선수들이 가장 대단했던 점이 바로 이러한 공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공간과 속도의 싸움인 현대축구에서 선수 개개인이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냐에 따라 공격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 7분, 김민우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비록 파울이 선언되었지만 최성근은 소유권이 애매했던 공에 적극적으로 도전했고, 김민우도 흘러나오는 공에 재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상대 골문을 향해 드리블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공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좋은 역습을 펼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49분에 터진 김민우의 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세트피스 기회를 차단한 수원, 역습을 노려보지만 이미 서울은 역습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비 숫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현묵은 흐르는 공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압박하는 수비수를 돌파했고 작은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김민우, 확률이 높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습을 하기 위해 질주를 시작합니다. 강현묵의 드리블이 태클에 막히고 공의 소유권이 애매해지자 이번에는 김건희가 나타나 흐르는 공에 도전하며 역습의 흐름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수비수들도 절대 만만한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돌파를 허용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김건희를 따라잡습니다.
이때 김건희가 보여준 판단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건희에게는 안전하게 등을 지고 공을 소유한 뒤 동료를 기다린다는 선택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역습은 지연되겠지만 뒤따라오는 동료들과 공을 돌리며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김건희는 압박에 저항하며 골문 방향으로 드리블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불확실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80m 넘는 거리를 달려와 역습에 가담한 김민우의 질주를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를 주도한 팀은 서울이었지만 결과를 가져온 팀은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은 얼마 되지 않은 기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만에 서울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공격 가담, 그리고 동료를 믿고 전진하는 헌신적인 자세. 이날 수원이 적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고 효율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 그들의 상승세에서 박건하 감독의 훌륭한 전술과 이를 수행하는 선수들의 헌신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캐스터 김수빈이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K리그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